인성실천 동화, 창의, 요리 만들기, 멘토, 스티브 잡스, 아빠는 주말 요리사. 아빠는 주말 요리사. 연두는 항상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일요일에는 아빠가 요리를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요리, 헤아릴 요, 다스릴 리.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서 음식을 만드는 것. 아빠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런데도 국이든 찌개든 못하는 음식이 없답니다. 엄마도 음식을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아빠 음식이 그리운 이유가 있어요. 연두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다 나았는데 엄마는 늘 연두가 말랐다고 걱정이에요. 엄마가 특별히 실력 발휘했으니까 맛있게 먹어. 실력, 열매실, 힘력,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 연두는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 은근히 불안해요. 엄마의 특별 요리는 보통 때 먹는 음식보다 오히려 입맛에 안 맞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창의적인 요리가 뭔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며칠 전에 큰소리 치면서 만든 카레와 오징어가 들어간 엄마의 김치볶음밥은 정말이지 맛도 없고 그냥 특이하기만 한 음식이었어요. 기다리던 일요일, 엄마가 동창회 모임 때문에 집을 나서며 연두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지. 점심 맛있게 먹으렴. 엄마는 아직도 그날 일로 화가 안 풀린 얼굴이에요. 연두는 엄마의 그 창의적인 김치볶음밥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우리 딸,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뭐든 말해. 아빠는 메뉴 선택권을 연두에게 주었어요. 선택권, 가릴선, 가릴택, 권세권. 어떤 물건이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연두는 오징어만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했어요. 오징어는 연두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하고 우선 국 냄비를 꺼냈어요. 먼저 김치볶음밥과 같이 먹을 국을 앉혀놔야지. 음식은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게 요리사의 기본 아니겠니? 동시, 같을 동, 때시, 같은 때나 시간을 뜻하는 말. 아빠는 냄비에 맹물을 붓고 국간장을 약간 떨어뜨린 다음 소금을 넣었어요. 국간장만으로 간을 맞추면 안 좋단다. 일단 국물 색깔도 새카맣게 돼서 보기가 안 좋고 맛도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국간장 특유의 향을 내는 정도만 넣고 간은 소금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특유, 특별할 특, 있을류, 특별한 사물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빠는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계란탕을 만든다고 했어요. 맹물에다 간장과 소금만 넣어선 아무 맛이 없겠지. 아빠는 굵은 멸치 서너 마리와 마른 다시마 두어 장을 넣고 가스불을 약하게 켜 놓았어요. 멸치와 다시마 맛을 우려내려면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야 돼. 이어서 아빠는 파를 송송 썰고 계란 두 개를 풀어 놓았어요. 파는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야. 너무 오래 익히면 흐물흐물해지니까. 파는 국이 충분히 끓었을 때 넣고 미리 풀어놓은 계란을 수면 위로 동그랗게 그리면서 골고루 넣어줘야 해. 이때 가스불을 최대한 크게 해서 국물을 펄펄 끓여야 계란이 물 위에서 금방 익지. 수면, 물수, 난면, 물의 겉면을 가리키는 말. 계란탕이 끓는 동안 아빠는 묵은 김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흐르는 물에 씻고 꽉 짜서 물기를 빼주었어요.
김치를 그냥 넣으면 매워. 그렇다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색깔도 보기에 좋지 않고 김치 맛도 덜하단다. 김치의 빨간색이 반 정도 남아있을 정도면 적당해. 그리고 물기를 충분히 빼줘야 기름에 볶을 때 빨리 익고 모양도 깔끔해져. 모양, 본뜰모, 모양양,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양. 아빠는 김치를 볶기 전에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잘게 썬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했어요. 돼지고기는 바삭바삭하게 볶아야 더 고소한 맛이 나. 그리고 부드러운 묵은 김치와 같이 먹을 때 씹는 맛을 풍부하게 해. 아, 아빠, 창의적인 요리는 어떤 거예요? 연두는 문득 아빠 생각이 궁금했어요. 창의적인 요리라고 해서 재료를 이것저것 많이 넣거나 특이한 것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니야. 남들이 똑같이 쓰는 재료라도 자기만의 솜씨로 잘 연구해서 쓰면 되지. 특이, 특별할 특, 다를 이. 보통 것이나 보통의 상태에 비해 특별하게 다름. 아빠가 연두에게도 질문을 던졌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따 먹어보고 말할래요.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볶은 돼지고기를 후라이팬에서 꺼내 따로 준비해둔 접시에 담았어요. 이걸 김치랑 같이 볶으면 돼지고기의 바삭한 맛이 한풀 꺾인단다. 아빠는 돼지고기를 볶을 때 생긴 기름을 절반쯤 따라냈어요. 기름이 많으면 느끼한 데다 식구들 건강도 생각해야지. 식구, 먹을 식, 입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도 창의적인 요리법인가요? 연두가 묻는 말에 아빠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기발한 아이디어만 창의적인 것은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부분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창의성이라고 아빠는 생각해. 기발, 기특할 기, 뽑을 발, 유달리 재주가 뛰어남. 연두는 아빠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돼지 기름을 덜어낸 만큼 올리브유를 넣고 미리 준비해둔 김치를 넣은 다음 센 불에서 볶기 시작했어요. 약한 불에 오래 볶으면 김치에서 물이 나와 맛도 덜해지고 요리 시간도 오래 걸린단다. 시간, 때시, 사이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김치를 볶을 때 소나기가 내리듯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아빠는 주걱으로 김치를 쉴 새 없이 뒤적거리고 때때로 진짜 요리사처럼 손목을 꺾으며 후라이팬을 들었다 놓았어요. 그때마다 김치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솟구쳤다가는 고스란히 후라이팬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신이 난 듯 휘파람을 불어가며 한 5, 6분쯤 볶고 나서 불을 끄고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리고 물엿과 참기름, 참깨를 넣고 주걱으로 몇 번 뒤적거렸어요. 조금 있다가 새 프라이팬을 가스 불 위에 올려놓고 식용유를 약간 두르더니 찬밥을 넣고 볶기 시작했어요. 식용유, 먹을 식, 쓸 용, 기름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 밥이 뭉치지 않도록 주걱으로 부지런히 헤집고 또 아까처럼 프라이팬을 들었다 놓았어요. 와! 연두는 탄성을 질렀어요. 밥을 다 볶고 나자 밥알 하나하나에 윤기가 좔좔 흐르는 듯 했어요. 윤기, 윤택할 윤, 기운 기,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기운. 아빠는 볶은 김치와 밥을 섞었어요. 김치도 미리 볶고 밥도 따로 볶았으니 더는 불에 익힐 필요가 없었어요. 아빠는 김치볶음밥을 예쁘게 접시에 담고 나서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후라이다. 연두는 군침을 꼴깍 삼키며 냉장고로 달려가 달걀 2개를 꺼내 아빠한테 전달했어요. 전할, 통달할 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겨줌. 그리고 식탁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 2벌을 놓았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후라이도 신경 써서 만들면 제법 특별한 음식이 되지. 아빠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가스불을 세게 틀었어요.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자 불을 약하게 줄인 다음 아빠는 계란을 넣고 노른자를 살짝 터뜨렸어요. 한쪽 면이 어느 정도 익자 계란을 뒤집었어요. 계란 후라이에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어. 김치볶음밥의 짠맛이 충분하니까. 음식은 같은 맛이 서로 겹치면 곤란해. 필요, 반드시 필, 요기날 요, 반드시 쓰일 때가 있음. 곤란, 고날 곤, 어려울 난, 상황이 몹시 어려움. 계란의 나머지 면이 거의 익자 아빠는 다시 불을 세게 키운 다음 2번 뒤집어서 계란의 겉면을 노릇노릇하게 익혔어요. 이렇게 해야 계란 후라이가 보다 풍부한 맛을 내지.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말랑말랑해서 씹는 맛이 좋아. 부드러움과 톡 튀는 느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야. 연두는 계란탕을 국그릇에 담고 후춧가루를 살짝 뿌렸어요. 그러자 아빠가 뜻밖이라는 듯 쳐다보았어요. 오, 연두 제법인데? 기특하게 후추 뿌릴 생각을 했네. 나도 3학년인데 그 정도는 알아요. 연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계란탕은 특히 연두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마지막에 후추 넣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당연, 마땅당, 그럴련. 일의 앞뒤 상황을 헤아려 볼 때 마땅히 그러해야 함. 그래? 그럼 계란탕에 후추는 왜 넣었지? 아빠가 묻는 말에 연두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계란의 비린 맛을 살짝 잡아주려면 후추가 필요하죠. 와, 꼬마 요리사 납셨네. 아빠는 흐뭇하게 웃으며 보충 설명을 했어요. 보충, 기울보, 채울층.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움. 계란 후라이는 기름에 구워서 비린 맛이 연기와 함께 사라져. 하지만 계란탕은 계란의 비린 맛이 국물 안에 그냥 남게 돼. 비린 맛은 물을 만났을 때 더 비린 맛을 내. 굽거나 튀겼을 때는 반대이고 말이야. 연두는 아빠의 설명이 너무 길어서 다 외우지는 못해도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았어요. 김치볶음밥 위에 볶은 돼지고기를 뿌리고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자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작품, 지을 작, 물건품,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 연두가 한 숟가락 뜨자 아빠가 물었어요. 어때? 정말 신기해요. 연두는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부족, 안일부, 발족,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음.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재료들로만 만들어진 그냥 평범한 김치볶음밥인데 맛은 입안에 척척 감겼어요.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계란, 그리고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이 아주 잘 어울렸어요. 연두는 아빠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빠, 아까 했던 얘기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무슨 얘기? 기발한 아이디어만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으면 그건 역시 훌륭한 창의력이에요. 맞죠, 아빠? 그래, 맞다. 우리 딸 똑똑한걸. 이제 밥 먹자. 아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어요. 연두는 오늘따라 밥맛이 꿀맛이었어요. 아빠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는 밥이라 더 맛있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연두야, 요리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지 아니? 언젠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야. 엄마가 너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때도 그런 심정일 거야. 심정, 마음심, 뜻정,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아빠는 속으로 뜨끔해야 하는 연두에게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네가 또 아프게 될까 봐 자꾸 이것저것 영양가 있는 재료를 넣는다더라. 그러다 가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맛이 나오기도 하는 거야. 영양가, 경영할 기를 갑카. 식품의 영양 가치.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쁘고 따질 때의 기준. 연두는 툭하면 엄마한테 밥투정했던 게 조금 미안했어요. 엄마의 정성이 지나친 것은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월요일 저녁, 밥 색깔이 이상했어요. 이상, 다르리, 항상상,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밥알이 전부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연두는 엄마가 또 몸에 좋은 것을 넣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 밥 색깔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해조류를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기에 다시마를 갈아 넣은 거야. 해조류, 바다해, 마름조, 무리류, 미역, 다시마 등 바다에서 나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연두는 다시마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연두는 문득 아빠가 요리를 잘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어요. 엄마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신혼 초에 엄마는 결핵이라는 병을 앓았어. 결핵에는 특히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빠가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단다. 그러니까 아빠의 요리가 유난히 맛있었던 건 창의력에 세심한 사랑이 더해져 더욱 창의적인 맛을 내기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들어오시면 와락 포옹을 해드려야지. 연두는 벌써부터 아빠의 퇴근이 기다려졌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날일, 세신, 또우, 날일, 세신,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한 가지 생각이나 상황에만 멈춰 있지 말고 항상 발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일신, 우일신. 일신, 우일신이란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중국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항상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세스대야에 새겨놓았다는 글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탕왕이 원래 쓴 글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으로 모두 9글자였어요. 풀이하면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탕왕은 처음 나라를 세울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세수대야에 글을 새긴 이유는 다른 곳에 써놓으면 혹시 못 보고 하루를 넘길 수도 있지만 세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하니 글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탕왕은 훗날 중국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결심이 흐트러지다가도 각오가 새로워진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 좌우명이 있어요.